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여러분들 증상, 병이 뭐고 진단은 어떻게 하고 대강 이해하셨죠? 그럼 치료하는 건요. 치료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약물 치료할 수 있죠. 약물 치료가 한 20년 전만 해도 아주 제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병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합니다. 수술은 아주 기계적인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혈관이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요. 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대동맥에서 혈관을 이렇게 붙여줘요. 막혀있는 혈관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관상동맥 우회로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수술 방법을 하고 요즘에 들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좁아져 있는 혈관을 열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물망 시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물망, 스텐트 그렇게 하는데 아마 주위에 협심증 환자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는 한 번 정도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제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 풍선 시술, 처음에 시작은 풍선으로 했지만 요즘은 이제 그물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에 있는 혈관, 이쪽에 대퇴동맥이라고 하는데 혈관을 이용해서 가나다란 이렇게 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롱을 집어넣는데 이걸 넣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피가 이제 심장에서 피를 짜줘서 전신으로 가니까 대퇴동맥을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심장으로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대퇴동맥이 하지에서 혈관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으면 심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요즘 많이 자 보세요. 그러면 요즘 뭐 그물망 뭐 시술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그림으로 우리 도식을 할 수는 없었는데 여기 좁아져 있는 병변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물망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쓰는 볼펜 있죠? 볼펜 쓰면 옛날에 왜 그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혈관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풍선을 이용해서. 자 보세요. 다시 이걸 보시면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풍선에다가 이런 망을 이렇게 씌웠어요.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좁아져 있는 부분에 갖다가 풍선을 넓혀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넓어지죠. 그러면서 그물망이 혈관벽에 가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좁아져 있는 병변이 있으면 풍선이나 그물망을 이용해서 가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아주 뭐 치료 방법으로 말하면 좀 무지막지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그물망 시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물망 시술 좀 넘어가겠습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요즘 들어서는 뭘 쓰냐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풍선 시술한다, 뭐 그물망 시술한다 그래서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혈관을 열어놨더니 그 중에 한 20% 환자분들은 또 좁아져요. 자꾸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그물망을 넣어요. 까만 게 이렇게 혈관을 잘랐을 때 모양이에요. 근데 이 그물망에다가 어떤 약물을 우리가 이렇게 도포를 해요. 그물망에다 약물을 씌워서 조직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오지 않게, 조직이 자꾸 이렇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우리가 그런 그물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약물 그물망이에요. 약물 스텐트. 그래서 이런 걸 집어넣으면 다시 좁아질 수 있는 확률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리 임상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물망 시술. 수술이라는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만약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혈관을 이용해서 이 좁아져 있는 혈관을 이렇게 우회하는 바이패스에서 이렇게 혈관을 갖다 붙여주는 시술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회로술이죠. 심근경색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게 협심증이라고 했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터져서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되는데, 자, 다시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런 죽상반이라 찌꺼기들이 혈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에 터지면
이렇게 피떡이 와서 막 붓게 되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막히게 돼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의 관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증이라 해서, 사실 이게 심장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죠. 아까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장이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심장 근육이 괴사가 돼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심근경색증하고 협심증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면요.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산에 갈 때 증상이 생기는데,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그냥 그 아주 좋은 것 같은 흉통 증상이 20분, 30분, 뭐 1시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다르죠. 아까 혈관이 완전히 막힌 거하고 좁아진 거하고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심근경색증이나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19 불러서 얼만큼 빨리 병원에 오느냐가 사실은 심근경색증을 치료하는 환자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결국은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냐면, 저희 응급실에 환자분이 오시면 아까 보셨죠? 그 그물망 가지고 혈관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약물로 열든 그물망으로 열든 빨리 들어가서 열어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주위에 협심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 와야죠. 그죠?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결국 혈관이 막힌 거니까 열어줘야 된다. 혈관을 어떻게 열어주느냐? 약물로 열어줄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그물망, 그죠? 보셨죠? 그 망 이렇게 풍선으로 가서 붙여주는 거,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심근경색증이 생기면요, 10명이 생기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통계적으로 4명이 돌아가십니다. 병원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병원에 빨리 오셔서 그 중에 2분 정도는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증이라는 게 얼마큼 무서운 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병원에 빨리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막혔던 혈관을 열어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 오신 분 중에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한 7%, 많아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돌연사를 야기할 수 있는 병이다. 어떻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느냐, 빨리 병원에 모시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연사의 원인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어렵지만, 심장은요 이렇게 정기적인 박동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60번에서 100번 정도.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실 때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무슨 부정맥이 생기는데, 심장이 뭐 한 600번, 800번 이렇게 막 뛰어요. 그리고 정지하거나, 그럼 그 죽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개 돌아가실 때는 이런 부정맥으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 혈관에 오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무섭죠. 여러분들 동맥경화증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그 동맥경화증을 좀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완전히 예방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죠. 절대로 예방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가 나이 먹어서 죽는 거에서 자유스러운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늙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적게 이런 병에 노출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위험 요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술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제 술은 적은 양의 술은 괜찮지만, 술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 과량의 술, 흡연,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에 성격, 타입 A 성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인 분들, 그
그다음에 고지혈증, 중간에 이렇게 생겨나는 우리 보통 말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황이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있으시다든지 고혈압, 비만, 그 다음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이런 동맥경화증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요, 대개는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라고 가족력이 있어요. 가족력에,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가족, 유전적인 요소가 한 3, 4배 정도 되는데, 가족력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남자분들한테 또 많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이 있어요. 집안 내력에 심장병이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남자분들한테 한 3배 정도 많아요. 근데 남녀 비율로 말하면 여자분들은 우리 폐경기가 지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똑같아져요. 왜 그러냐면요, 여자분들이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맨스가 유지되는 동안은 여성 호르몬이 동맥경화증을 이렇게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잘 우리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흡연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든지 흡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많이 펴요. 저 성인 남자분들이 몇 퍼센트 피시는지 아세요? 한 10명 중에 6, 7명이 피신다고요. 그리고도 그게 이제 우리가 공중 건강 이런 거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말 미국에서 담배 많이 만들잖아요. 그 미국에서 성인들이 흡연 정도는요, 한 10%, 1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만든 담배 우리가 다 피는 거예요. 건강 해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일제하에 있는 것만 식민지 상황이 아니에요. 속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 저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고 갔다가 콜레스테롤, 햄버거, 담배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다 건강 해치고 있잖아요. 병이 생기는 패턴도 보면요, 양상도 우리 따라하고 있어요. 그쵸?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제 개인적으로도 하는데, 흡연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안 좋냐를 설명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1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는데, 그 찌꺼기의 장본인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럴 것 중에 하나고, 고혈압이 있다. 이게 지병이죠. 고혈압이 있고 뚱뚱하고 당뇨병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게 비만이라는 건 병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잘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도 여기 이렇게 막 비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네요. 근데 한 발짝만 나가봐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만,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잘 조절하고 지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런 동맥경화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영양사 같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을 좀 적게 먹자라는 게 전체적인 우리 흐름입니다. 보면 햄, 소시지, 베이컨 이거 다 서양 음식들이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 짜장면 이런 거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달걀 노른자, 동물성 지방, 곱창, 내장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고혈압의 정의를 저희는 수축기 혈압 140에서 90 이렇게 봅니다. 고혈압. 그래서 140에 90 이상이면 지금 정의상 이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요, 그것도 이제 동맥경화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연세가 드시면 혈관이 이게 좀 딱딱하게 되잖아요. 탄력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탄력,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적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신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더 큰 힘으로 짜줘야 돼요. 그죠? 피를 펌프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은 말랑말랑하니까 살짝만 짜도 한 120, 180 프레셔, 압력만 가지고도 피를 보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면서 피를 보내려면 아주 심장이 아주
높은 압력으로 짜줘야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겨요. 사실 어느 정도의 혈압은 조금씩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있으다든지 뭐 그냥 비만하고 뭐 당뇨 이 조절 안 하고 지내시고 이러면 막 올라가죠. 그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흡연은 정말 안 좋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한 3분의 1이 전부 관상동맥이나 심장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심장병 잘 조절하고 지내셔야 돼요. 당뇨병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란 뭐냐. 우리 비만의 정의는 뭐 지금은 거의 상식으로 다 아시고 계시죠? 정상 몸무게, 자기 심장에서 100을 빼서 한 0.9 정도로 곱하는 게 자기 정상 몸무게인데, 그거보다 한 20%를 초과하면 비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되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저도 이제 꽤 이제 오래 봤는데, 제가 하나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 보면요, 몸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난 이상하게 조금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쪄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새빨간 거짓말 중에 하나죠. 비만은요,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적게 드셔야 돼요. 그게 뭐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맥교 같은 이런 고혈압에 안 좋은 운동은 이런 무산소 운동이죠. 힘을 주는 운동.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운동은 별로 안 좋아요. 주로 이제 뭐 유산소 운동이죠. 자전거를 타고 걷고 뭐 수영을 하고 이런 종류의 운동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콜레스테롤,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을 피하고 뭐 해초류, 과일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개념이죠. 고혈압,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흡연, 당뇨, 네, 좌심실비.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야기한 위험인자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겹치면 당신이 한번 이렇게 카운트 해보셔도 되잖아요. 나는 내가 조금 내가 흡연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압은 없지만 그럼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심장에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얼만큼 조절하고 지내느냐, 사실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 이제 다시 간단하게 서머리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협심증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관상동맥의 병이 생기는 거다.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동맥경화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에 쌓여서 혈관이 기계적으로 막혀서 물리적으로 피가 충분하게 가지 못하는 상태가 심장 근육에, 그게 협심증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터져서 막히면 그게 이제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협심증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약물 치료 다 할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여러분들 그물망을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요즘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과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동맥경화증 많이 아시고는 계신데,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걸 정말 뭐 우리가 무슨 약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건강식품 이거 뭐고. 동맥경화증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뭐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맥경화증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지내느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흡연, 아주 과량의 술, 뭐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이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얼마큼 잘 조절하고 지내느냐가 우리 동맥경화증, 더 나아가서는 심장에 오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을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